자, 안녕하세요. 기계공학 일반 10번째 파일명은 10주 기계공학 일반 10주-1교시입니다. 19번째 영상입니다. 자, 그 다음에 했던 게 이제 이상기체입니다. 이상기체의 정의. 이상기체의 정의. 이상기체의 정의는 실제 가스와 차이가 있습니다. 이상가스. 그러니까 이상가스를 완전가스라고 하는데, 실제 가스에 적용하기 위해서 먼저 정의가 있습니다. 이상기체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전제로 한다. 자, 분자력이 무시되고, 따라서 분자는 자유로이 이동이 가능하고, 분자의 크기는 아주 작아서 무시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분자가 벽 또는 다른 분자에 대하여 행하는 충돌은 완전 탄성 충돌이다. 그럼 이 세 가지 조건을 보면 결국은 분자는 서로 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거죠. 단순하게 말하면 분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고, 그다음에 분자력이 작용하지 않고, 다른 분자와 부딪혔을 때 완전 탄성체 충돌이 이상기체라고 합니다. 또는 완전 가스라고 하고, 그런데 이 이상가스는 몇 가지 법칙의 적용을 받아야 돼요. 두 가지 법칙. 여기 보면 보일과 샤르 법칙을 적용을 받아야 합니다. 보일 법칙을 등온 법칙이라고 합니다. 등온 법칙. 이제부터 온도를 T로 쓰고 C는 온도가 일정하다는 거죠. 자, 자연계에서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연계에서는 항상 어떻게 돼요? 평형 상태가 유지된다. 근데 어떤 평형 상태가 깨지면 어떻게 해요? 다시 평형을 맞추러 간다 그랬죠. 평형을 맞추러서 최종적으로 또 평형이 된다. 근데 이 평형을 맞추러 가는 과정 중에서 온도가 변하지 않고 가는 과정을 등온 과정이라고 한다. 자, 이상기체, 아까 분자의 크기가 무시할 수 있고, 서로 간에 작용하는 분자력이 작용하지 않고, 서로 부딪히면 어떻게 된다? 완전 탄성체일 때 이상기체라고 하는데, 이 이상기체에서 만약에 평형이 깨지고 평형을 맞추러 간 사이에 온도가 일정한 상태에서 압력과 최적은 어떤 관계요? 반비례 관계다. 압력과 최적은 반비례 관계. 여기서 P는 압력을 뜻합니다. V는 최적을 뜻하죠. 이게 보일 법칙입니다. 샤르 법칙은 최적이 일정했을 경우, 그러니까 최적이 일정했을 경우 압력과 온도는 무슨 관계? 비례 관계다. 또는 압력이 일정했을 때는 어떻게 된다? 최적과 온도도 비례 관계다. 이게 바로 보일과 샤르 법칙입니다. 이 보일과 샤르 법칙을 합하면 이 식이 되는 거죠. 이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상태에서 처음 균형을 맞췄을 때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세워서 이렇게 놓으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PV를 RT. 자, 그 결론식이 뭐냐면 PV는 GRT가 됩니다. PV는 GRT. 여기서 아까는 P 다시 이야기죠. P는 압력을 뜻하고 V는 최적을 뜻하고, 여기서 G는 중량 뜻하고, 중량이요. R은 기체 상수죠. 기체 상수입니다. 기체 상수.
쓰고 T는 온도입니다. 절대 온도, 켈빈의 절대 온도. PV는 GRT입니다. 자,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쓰는 이유는 우리가 상태량을 표현할 때 압력과 최적을 알면 온도를 구할 수 있고, 그러니까 이 세 가지 변수 중에 P와 압력과 최적과 온도 이 세 가지 요소 중에 두 가지만 알면 하나의 상태량을 구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G 값은 중량이니까 상수값이고 R 값도 기체 상수니까 상수값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두 가지 변수를 알면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 두 가지의 상태량을 알면 하나의 상태량을 구할 수 있다. 여기서 그러니까 PV는 GRT. 그러면 R 값은 어떻게 계산하냐? 자, 이건 아보가드로 법칙에 의해서 구할 수가 있습니다. 똑같은 압력, 똑같은 온도 하에서 모든 가스는 같은 체적 내에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 어떤 분자라도, 어떤 가스라도 온도가 같고 압력이 같은 상태에서는 뭐야? 온도와 압력과 최적이 같은 상태에서는 뭐야?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 자, 아보가드로 법칙. 자, 똑같은 온도, 똑같은 압력, 똑같은 최적 내에서는 어떤 분자, 어떤 가스라도 같은 수의 분자를 갖는다. 다시 말하면, 자, 표준 상태 0도씨 등원 760mm Hg 최적이 1m 3승 최적을 똑같은 최적을 갖고 있을 때 여기에 있는 모든 가스의 분자수는 뭐야? 2.7 곱하기 10의 19승계끔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거기서 기체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기체상수 구하는 방법, 자, 계산하는 방법. 자, 여기서 M은 분자량이고 R은 기체상수고 T분의 M 848점 이것은 뭐야? 일반 기체상수 값입니다. 그건 어떻게 구하냐? 아까 273도 0도씨에서 자, 연력학에서는 자, 온도는 다 켈빈의 절대 온도를 풀어옵니다. 아까 섭씨 0도씨였으니까 여기다가 플러스 273을 더하면 273이 되고, 아까 표준대기압은 1.03323 곱하기 10의 4승이 붙은 것은 센치의 제곱을 메타의 제곱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최적이 22.4 메타의 3승일 때 곱하면 848 kg 보수 메타 kmol 절대온도 K. 이게 일반 기체상수값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자량을 주어주고 그 분자의 기체상수를 구하려면 이 식으로 써야겠죠. 분자량 MR은 일반 기체상수 이렇게 구해야겠죠. 이렇게 구해야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오늘 지금 배운 게 뭐예요? 이상기체의 정의를 배웠습니다. 이상기체의 정의는 자, 분자의 크기를 무시할 수 있고, 분자력이 작아서 서로 간의 분자력을 미치지 않고, 그 다음에 서로 부딪혔을 때 완전 탄성체입니다. 이상기체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보일과 샤르 법칙을 만족해야 되고, 보일 법칙은 등원 법칙, 그래서 압력과 최적은 반비례 관계요. 샤르 법칙은 등압 법칙, 그때 등압 법칙의 최적과 온도는 비례 관계요. 최적이 일정했을 때는 압력과 온도는 비례 관계다. 그래서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PV는 GRT가 됩니다. 그러면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은 실제가 왜 쓰냐? 자, 방금 PV, GRT에서 두 개의 변수 P와 압력과 온도를 알면 최적을 구할 수 있고,
세 가지의 상태량 중에 두 가지만 알면 하나를 구해갈 수 있다는 얘기죠. 실제 가스에도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 가스에 적용할 때는 압력이 낮고 온도가 높을 때, 즉 밀도가 낮을 때는 실제 가스에 적용할 수 있지만 밀도가 높아버리면 오차 범위에 벗어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상기세 상태방 정식은 여러가지 상태방 정식이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상태량을 계산할 때 편리함을 추구하기 위해서 압력과 최적을 알면 온도를 구해갈 수 있고 실제 가스에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 변수 중에 두 가지를 알면 하나를 구해갈 수 있다. 실제 가스에도 적용할 수가 있다. 편리성을 이렇게 추구하기 위해서 이상기세 상태방 정식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거기서 또 여기서 우리가 기체상수 MR을 그러니까 기체상수 R 값을 구하는 것은 분자량을 알고 일반 기체상수를 알고 있으면 우리가 기체상수를 구하러 갔습니다. 방금 배웠죠? 자, 그러면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연습문제 1번을 풀어볼까요? 자, 탄산가스, 자, 이산화탄소 CO2 가스 상수를 구하라. 자, 그러니까 아까 결국은 MR은 뭘 볼까요? R 일반 기체상수 값은 848로 정해져 있고 M은 분자량을 구하면 우리가 일반 그냥 기체상수값 CO2 이산화탄소 기체상수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탄산가스 CO2니까 C값은 탄소의 분자량은 10이고 산소의 분자량은 16이니까 M값은 계산될 수 있고 이건 주어졌기 때문에 이건 쉽게 구할 수 있겠죠. 한번 풀어볼까요? 잠깐만요. 이걸 봐봅시다. 20번 문제. 20번 문제. 자, 아까 우리가 일반 기체상수 값 구할 때 어떻게 구했어? 표준대기압 1atm 표준대기압을 하겠죠. 1atm은 1.03323 곱하기 10kg 포스 센치의 제곱인데 우리가 메타의 제곱을 바꾸려면 어떻게 돼요? 10의 4승을 해제한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섭씨가 0도니까 켈빈의 절대온도를 바꾸면 0 플러스 273이면 273K가 되고, 자, 그 다음에 1km몰은 22.41m의 삼성이면 MR은 T분의 PV니까 값을 집어넣으면 848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건 뭐야? 이 기체상수 R 값을 알고 싶죠. R은 넘기면 M분의 일반 기체상수. 자, 근데 분자량은 어떻게 된다? 탄소가 아까 12, 산소가 16이니까 CO2니까 12 플러스 16 곱하기 2면 44. 44분의 848이면 19.27 kg 포스 메타 퍼 kg 포스 K가 되겠죠. 자, 풀 수 있겠죠?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4번을 한번 풀어볼까요? 다시. 표준상태 0도씨 760ml Hg에서, 자, mmHg는 수은주입니다. 그래서 1리터 완전가스, 완전가스는 다시 말하면 이산가스라고 합니다. 이산가스를 완전가스라고 해요. 완전가스 최적은 온도가 25도. 그 다음에 압력이 730mmH에서 얼마인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가 뭐가 될까요? 초기 상태죠. 처음에 평형 상태. 온도가 25도, 압력이 730mmHg일 때는 뭐야? 1번 평형 상태가 깨진 후에 최종 평형 상태를 말하겠죠. 대설은 최적이 얼마인가? 즉, 뭘 구할까요? V2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V2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처음에 온도가 뭐예요? 0도씨였으니까 켈빈의 절대 온도로 바꿔줘야 합니다. 그러니까 0 플러스 273 하면 273K가 되고, 그 다음에 처음에 압력이 얼마요? 760mm Hg. 자, 1.03323kg 포스포 센치의 제곱, 메타의 제곱으로 바꾸려면 10의 4승을 해줘야 되고, 그 다음에 최적이 처음에 1리터라고 그랬죠? 1리터를 메타의 3승으로 바꿔주니까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의 3승.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평형, 첫 번째 평형 말고 두 번째 최종 상태 평형은 그때 25도였으니까 25도 플러스 273, 그 다음에 298K. P2가 730mm Hg일 때 뭐야? V2를 구하라는 얘기죠. 자, 우리가 730mm Hg일 때 뭐야? 킬로그램 포스포 센치의 제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760mm H일 때 1.03323kg 포스포 센치의 제곱 비례식으로 풀어야 합니다. 730일 때 얼마의 킬로그램 포스포 센치의 제곱인가? 내항의 곱은 A항의 곱과 같다. 그래서 X 그러고 나서 X 나와도 넘기면 이게 분모로 가겠죠. 그러면 밀리밀리 Hg이고 숫자는 숫자대로 단위가 남는다. 그래서 730mm Hg일 때는 0.99kg 포스포 센치의 제곱이 되고, 내가 메타의 제곱을 바꾸려면 10의 4승을 해줘야 한다. 자, 그래서 P2가 kg 포스포 메타의 제곱으로 바뀌었네요. 그 다음에 그러면 자 V2를 구해야 하니까 처음 자연계에서 처음의 평형 상태의 상태 방정식은 P1, V1, G1, R1, T1이 되고, 자 균형이 깨지고 다시 균형을 맞춰 최종 상태가 P2, V2는 G2, R2, T2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 이 식과 이 식에 비해서 같은 것은 뭘까요? G1과 G2는 같습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뭐 질량이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그런 게 없죠. 그러면 질량 보존의 법칙에서 G1과 G2는 같고, 이 기체가 어떤 기체인지를 모르지만 평형이 깨지고 평형을 맞추러 간다고 해서 그 기체 값이 기체가 다시 변질되지 않으니까 기체 상수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변수가 어떻게 G1과 G2, R1과 R2가 같으니까 이렇게 놓고 이번 식을 이렇게 대입할 수 있고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겠죠. 이 식을 이항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V2를 구해니까 V2를 놔두고 전부 이항하면 P2분의 P1 곱하기 V1분의 T1분의 T2가 되죠. 그래서 자 대입하면 자 P2가 아까 730이었으니까 730분의 760 곱하기 아까 1리터는 10의 마이너스 3승이고 처음에 온도가 0도씨였으니까 273이었고 25도를 더하니까 298 하면 자 최종의 최적이 얼마냐면 1.14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메타의 3승이 됩니다. 그 다음에 5번을 풀어볼까요? 5번 공기 1kg의 최적 0.85m의 삼승이고 압력이 1.033kg 포스포 센치의 제곱인 상태에서 온도가 273도인 상태로 변화했다면,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뭘까요? 처음 상태죠. 처음의 평형 상태죠. 그러나 평형이 깨지고 최종 평형은 여기서 2번이죠. 여기까지가 1번이고 온도가 273도인 상태로 변화했다. 이 동안의 온도 상승을 물어봤다. 즉 T1을 물어본 것도 아니요, T2를 물어본 것도 아니죠. 다시 뭐가 될까요? 다시 말하면 델타 T를 물어봤죠. 즉
온도 변화를 물어봤네요. T2-T1인가 아니면 T1-T2인가는 뒤에 봐야겠지만 온도 변화량을 물어봤습니다. 공기의 가스 상수는 29.27로 주어졌습니다. 그러면 자, 볼까요? 5번 문제, 방금 5번 푼 거예요. 자, 다시 적어놨습니다. 공기 1kg이라고 했죠? 자, 최적이 0.85m의 316, 압력이 1.033kg/cm의 제곱이고, 이걸 메타의 제곱으로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1.033 곱하기 10의 4승이 되고, T2가 얼마? 273이니까 켈빈의 절대온도 바꾸려면 어떻게 될까요? 273 더하기 273이 되겠죠? 그래서 546K가 됩니다. 아까 R값 29.27 주어졌습니다. 네, 온도 변화를 물어봤죠. T2-T1을 구하라. 그러면 자, 첫 번째 처음 평형 상태의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세우면 P1, V1 equal G1, R1, T1이 될 거고, 여기서 내가 T1을 구해야 하니까 T1 놔두고 전부 이걸 왼쪽으로 옮기면 분모로 가겠죠. 그래서 G값이 아까 1kg, R값이 29.27, P1이 아까 1.033 곱하기 10의 4승, 최적이 0.85 하면 T1이 나오죠. 299.98이 되겠죠. 그래서 아까 온도 변화를 물어봤으니까, 온도 상승을 물어봤으니까 T2-T1이니까 546-299.98 하면 246.02K가 나옵니다. 그래서 온도 변화량은 246.02K가 나옵니다. 그 다음에 또 자, 지금 문제 푸는 거 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을 풀고 있습니다. 자, 7번 문제요. 이상기체의 상태 방정식을 옳게 쓴 것은, 자,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뭐냐면, 아까도 PV는 너무 굵은가요? PV는 GRT에서 자, G가 넘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되겠죠. 분모로 넘어가면, 그 다음에 중량분의 최적이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중량분의 최적이 비최적이라고. 비최적. 최적과 비최적은 틀립니다. 비최적은 중량분의 최적, 질량분의 최적. 그러면 7번 답은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옳게 쓴 답은 몇 번일까요? 3번이겠죠? 자, G가 사라진 대신에 요 G가 어디로 갔을까요? 최적 밑으로 가면 비최적이 됩니다. 자, 비최적이 됩니다. 비최적이 됩니다. 자, 23번 풀어볼까요? 23번. 압력이 2kg/cm의 제곱이고 온도가 40도인 상태에 있는 산소의 비최적을 구하라. R값은 26.49이다. 산소의 비최적을, 이것도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입니다. 이상기체 상태 방정식. 자, 보면 방금 압력이 2kg/cm의 제곱이니까 메타의 제곱으로 바꾸려면 2 곱하기 10에서 한승을 해야죠. 자, 온도가 40도니까 켈빈의 절대 온도는 40 플러스 273이면 313K고, R값은 뭐야? 26.49입니다. 26.49.
그러면 여기서 비체적을 구하겠습니까? 아까 PV는 G였지. 자, G가 왼쪽으로 넘어가면 분모로 가면 V per G니까 이것은 뭐요? N로 바뀐다고 그랬죠. 비체적으로 바뀐다. 비체적을 놔두고 전부 이항하면 N는 P분의 RT. P는 2 곱하기 10의 4승, R 값은 26.49 곱하기 313 하면 0.41 메타의 3승 퍼 킬로그램 포스가 됩니다. 힘드시죠, 여러분? 자, 우리 외국인 학생들 힘들 거라고 보는데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 레포트는 방금 마지막에 풀었던 23번을 푸셔서 자, 제출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